자, 보고 갑시다. 유형 3번부터 정신 차리시고요. 한잔하시고요. 이 순서는 이제 교육학 듣고 오실 테니까. 유형 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평가 채점은 준서 이따 오면 하고. 자, 먼저 보고 비슷하지. 자, 유형 3번에서 질문 갑시다. 저번에 유형 6번까지 했었고요. 3번에서 질문 갑시다. 88이요. 88, 82. 82, 84 84, 82, 84, 88, 또 89요. 89, 82, 84, 88, 89. 86도 너무 많잖아. 6개에서 5개는 아니야, 하나 있는 게. 8889 많았다. 자, 일단 5개까지 너무 심해. 거의 내가 푸는 거야. 자, 일단 이 녀석을 볼게요. 지금 봤는데 우리가 시그마끼리 뭔가 결합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주목할 게 시작과 끝이 일치해야 돼요. 얘는 1부터 n까지인데 1부터 n-1까지야. 그러면 얘를 억지로 우리가 맞춰줍니다. 이 n번째 항은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거거든요. n번째 항은. 그러니까 얘를 더하고 빼주는 거예요. 이 녀석을 요게 이제 합류시킵니다. 그러면 C가 어떻게 되느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원래 n-1번째까지밖에 없었는데 n번째를 합류시켰으니까 n번째로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합류시켰지만 하나는 밖에 남아있어.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이 9n 플러스 7년씩이 됩니다. 이제 주의할 건 뭐는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여기에 합류될 건 얘가 합류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마이너스를 거쳐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밖에 얘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풉니다. 어떻게? 이거 합치면 날라가요. 그리고 얘는 그냥 n입니다. 얘는 그냥 마이너스 n인데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리고 n제곱 플러스 1은 9n 플러스 7입니다. 연산하시면 n제곱 9n 넘어와서 얘랑 만났어요. 마이너스 7n 슉슉 저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네? 저그 n제곱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구나? 고마워요. 마이너스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 8에 56이니까 얘네 값은 얼마? 8. 8일은 8이니까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봅니다. 자, 얘들의 값은 얼마입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 대입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 저 K에다가 1, 2, 3, 4를 대입한다는 건, 이 앞에 있는 식은 이런 의미거든요. F2, F3, F4, F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부터 들어가면 F3, F4 어디까지? F8까지. 이게 이제 이 시그마의 뜻이에요. 시그마는 별건 없습니다. K 자리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1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거랑 5, 6, 7, 8까지 대입한 것들을 더하자. 얘도 3, 4, 5, 6, 7, 8까지 대입한 것들을 더해서 빼자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어디가 빠져? 요만큼이 나간다. 그렇죠? 뺐으니까. 그럼 남는 건 누구야? F2랑 F,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F2는 어디다? 저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7이 되고 9를 대입하면 81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91, 그래서 98 이렇게 씁니다. 자, 86번. 그래도 맞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좀 빠르게 합니다. 이 녀석들은 합차를 씁니다. 합차죠. 그럼 어떤 합차냐? 지금 100, 예를 들어 100 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은 100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100 마이너스 1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숫자는 98 플러스 1 98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봐봐 숫자를. 이게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보면 이거 100일이고요. 얘는 99예요. 얘는 뭐고요? 99고요. 얘는 97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숫자가 조합되거든요. 이거 식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을 해요. 요 파일이 앞에 거는 홀수고 뒤에 것도 홀수거든요. 그렇죠? 앞에 것도 홀수고 뒤에 것도 홀수야. 그래서 얘는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따라갑니다. 어디서부터 온 거야? 끝에서부터 온 거야. 1, 2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3하고 1이 뜨고요. 2 들어가면 5하고 3이 뜨고요. 3 들어가면 7하고 5가 떠요. 그래야 3 곱하기 1,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이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깔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돼. 어떻게? 계산하지. 합체에 대해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여기는 50까지야.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50 하나 들어갈 때마다 두 개씩 생기기 때문에 얘는 50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시그마의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50까지. 요건 이제 거듭제곱식이니까 4 곱하기 6분의 50, 51, 그다음 더하니까 100일 곱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50 곱했으니까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방법. 선생님, 저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합쳐도 뭐 다 이런 거 싫어요. 그래, 뭐 싫어요. 알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k는 1부터 50까지 2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그냥 이 짝수인 애들끼리 따로 묶고 홀수인 애들 따로 묶은 거야. 198. 근데 끝에서부터 보는 거야. 2, 4, 8, 16, 아니 2, 4, 6, 8 이런 짝수들의 제곱들의 합. 이걸 플러스인 애들 따로 보고 마이너스인 애들 따로 봤어. 마이너스인 애들을 따로 묶어서 그들의 합을 따로 구한. 근데 어차피 뭐 영상은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구하던 이렇게 구하던 계산해 주시면 답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쪽 게더 편해 보여. 뭐 그건 이제 취향이니까 어떻게 하기는 여러분들의 취향 나름이죠. 근데 아마 왼쪽이 좀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전개하시면 요거 4k의 제곱이거든요. 여기는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50까지 마이너스 4 곱하기 빼기니까 플러스 이렇게 있죠? 곱하기 요거 k인데 50까지니까 2분의 50 곱하기 51 그리고 1은 곱했으니까 50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들을 자연수로 차이를 나열한 것이다. 전제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수들이 쓰는 방법 1, 4, 7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3k-2라고 식을 써서 k는 1부터 자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60개 중에 몇 개 있어? 20개. 지금 제가 두 칸씩 띄고 있죠? 30개.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여전히 30개 이번엔 나머지가 2 녀석 그러니까 3k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요?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끝나죠? 끝났어요 계산은. 자 그러면 이제 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3 곱하기 2분의 30 곱하기 31 요게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60 자 이쪽 3 곱하기 2분의 30 곱하기 31 마이너스 30 됐죠? 요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선생님 이거 봤더니 K는 1에서부터 90까지의 자연수에서
K는 30개의 3의 배수를 빼면 되네요.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에서 3의 배수 빼면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3의 배수까지 합치면 90개잖아. 90개 중에서 3의 배수 30개를 빼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뒤에 이런 거 달라붙는 거 되게 싫어해요. 뒤에 이거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면 연산이 어쨌든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어차피 연산은 비슷한데, 개인적인 취향이야. 달라붙는 거 별로 안 좋아. 이 녀석은 뭐죠? 자, 2분의 90, 91. 자, 이 녀석은 뭐죠? 3 곱하기 2분의 30, 31. 이게 답이 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연산상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가요. 근데 왜 90에서 30이에요? 아, 얘는 1부터 90까지를 더하는 거야. 1부터 90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왜 90까지 더해요? 3을 빼고 있어. 이거 60개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88, 89까지 가요. 이거 60개를 하면 이렇게 60개를 쭉 세가면 88, 89까지 가. 그런데 거기서 3의 배수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1부터 90까지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3의 배수만 쏙쏙쏙 빼내는 거지.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야. 별 차이는 없어요. 어느 방법이 더 옳다 그러다는 없는데 개인적인 취향이 이쪽이라는 거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거 바로 갈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최소가 돼도 이런 거 어려워요. 자, 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지금 시그마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좀 정리를 합시다. 제가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 제곱.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다 분리를 시켜봤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4kx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4k의 제곱인데, 자, 일단 제가 그냥 쓸게요. 보세요.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변화를. 자, 얘는 제가 그냥 갑자기 시그마를 없애버리고 5x제곱이라 썼습니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제가 4x를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여기서는 4를 밖으로 꺼냈죠. 아마 이거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상수를 꺼낸 거니까. 자, 이제 보자. 갑자기 제가 x제곱을 그냥 5를 곱해서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왜 그렇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있지만 이 시그마는 누구를? k만을 주인공으로 인식을 해. 이 시그마는. 그러니까 시그마 입장에서는 x? 나 알바 없는데? 너 상수. 4? 너 상수. 5? 너 상수.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x제곱은 상수야, 상수.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k는 1부터 뭐 10까지 있는데 여기에 상수 c가 들어가면 10c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x제곱은 그냥 상수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서 k를 제외한 4와 x는 또 뭐라고요? 상수야. 그러니까 밖으로 꺼내는 거야. 자, 여기서도 4는 상수야. 밖으로 꺼내는 거죠. 일단 시그마에서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상수입니다. 다 밖으로 꺼내버려요.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그냥 외우는 거죠. 시그마에서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을 받으니까 밖으로 꺼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게요. 5x 제곱. 자, 이 값은 준이 얼마? 15. 용준아, 이 값은 얼마? 55. 너무 빠르시다. 외우라 그랬죠? 이건 외우라 그런 거예요. 근데 5점. K는 1부터 5까지의 K는 15.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은 55. 이분의 n만 제곱하기 아니 n 곱하기 n 플러스랑 뭐야? 1, 2, 3, 4, 5 더해봐 15 더해보면 15 나와요. 자, K는 얼마? 55. 좋아요.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은 얼마? 아, 좋아요. 오늘 어려운 거 잘 배웠네. 자,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은 얼마? 이것들은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요거는 필수야, 필수. 이거는 뭐 다 외워, 다. 너희 학교 400명 중에 300명을 외워. 예. 아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200명. 100명 150명? 그래, 150명. 근데 요거랑 요거까지 외우는 애들을 좁히면 100명 미만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100명 미만 안에 들어가야지. 2등급이 23%잖아. 아니 3등급이 23%잖아. 23%면 너희 400명. 아 400명이 채 안 되죠? 370. 385인가 그러잖아. 75야? 80 몇 명? 거기에 23%잖아요. 한 400, 아니 400명 돼요. 80명 돼요. 40 이런 거 안에 들어가야지. 그쵸? 걔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요까지 다 외우는 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쵸?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식이 나왔어. 식. 근데 무슨 식이야? 2차 식. 2차 식의 최소값 구하래. 너무 쉽죠? 너무 익숙하죠? 최소값 구하러 떠나봅시다. 오로 묶어봤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일단 단계를 거칠게요. 그 다음에 묶죠? 묶었으니까 x 마이너스 요거의 반절 6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얘를 만났어 마이너스 180 얘를 만났어 플러스 40 근데 답은 40이 아니야. 뭐라고 써있어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답은 얼마? 46 됐죠?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시그마 안에 x 들어오면 시그마 안에 x 들어오면 얘는 상수다. 상수는 밖으로 꺼낸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그마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x는 1부터 10까지래. 근데 제가 여기다가 a, x, y를 써놨어. 누가 상수 취급을 받아요? a 또 y는 상수인 거야. 그럼 얘는 a, y는 밖으로 꺼내버리는 거죠. x는 1부터 10까지의 x 이렇게 이렇게 됐죠? 시그마에서는 분명히 주인공을 정할 거예요. 주인공을 정하면 그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상수 취급을 받아서 각도로 꺼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유형은 됐나요? 네. 자, 4번 유형 넘어갑시다. 자, 4번 유형에서 질문 받을게요. 질문은 모든 문제만 아니면 받아들여요. 유형이 문제 3개인데 3개 다 질문 이런 것만 아니면 95요. 95 또 500이요. 500 또 자, 95랑 500 말고 또 94 90, 95, 그 다음에 500, 그다음에 94, 94, 95, 500 말고 또 응? 알겠어 94, 95, 500 말고 또 이거 500은 다음 건데? 아까 풀어준다. 뭐가? 상품이 안 풀어가고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토프는 안 풀어도 되라고 했어요? 근데 뭐 풀고 싶으면 풀라 그랬지. 풀어서 많이 질문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뭐 토프까지 굳이 안 해도 된다고는 했는데, 자 일단 94, 95번 가볼게요. 자, 자연수 예를 들어요. 모든 양의 약수를 A인이라고 하자. 해보면 되잖아. 자, 2에 n에 1 들어가면 0제곱. 자, 1의 약수의 합은 얼마? 1. 2의 약수의 합은 얼마? 3. 맞잖아요. 2의 제곱의 약수의 합은 얼마? 7. 1, 2, 4잖아. 그쵸? 자, 2의 세제곱은 뭔지 아시죠? 8이야. 8의 약수는 뭐야? 1, 2, 4, 8이지. 그쵸? 이들의 합은 얼마? 15. 그럼 2의 4제곱은 얼마? 16이잖아. 그럼 1, 2, 4, 8, 16이지. 이들의 약수의 합은 얼마? 31. 이제 3개만 더 하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의 개수가 한 7개 정도 나오면 그냥 해버리면 된다.
그쵸? 물론 방법은 따로 존재해요. 근데 그냥 하면 되잖아. 그쵸? 그렇지 않나요?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래. 근데 자, 생각해봐. 이거 1, 3, 7, 15, 31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어서 8번째까지 하면 돼. 자, 근데 써드릴게요.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 2, 4의 약수는 1, 2, 4, 8의 약수는 1, 2, 4, 8, 16은 1, 2, 4, 8, 16, 32는 1, 2, 4, 8, 16, 32, 1, 2, 4, 8, 16, 32, 64.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고 하나,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이거 분명히 등비수열이거든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쵸? 등비수열 들으신 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냥 흘려서 넣으라는 거야. 흘려서 넣어요. 자, 이게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인데 8A1, 7A2, 6A3, 5A4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래서 얘는 1A8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 그치? 원래는 이런 풀이야. 머릿속에 지우라고. 뭐 하자고? 그냥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그마에는 분명히 정석적인 풀이는 존재해. 이런 식의. 근데 막상 해보잖아요. 정석적인 풀이가 더 복잡할 때도 있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근데 자, 너희는 잘 생각해. 학교 시험에 시그마가 나왔어. 뭐라 열심히 설명을 하고 K는 1부터 5나 6이나 7까지 무조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사치.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이 값이 10을 넘어가요. 이때는 방법을 찾는 게 나아. 10번까지 가는 건 쉽지 않거든. 연산이 10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수가 거의 나온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이 5, 6, 7번째까지 한 가지만 구하래. 그럼 그냥 계산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머리를 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연산이 편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5번. 자, 얘를 나눈 나머지를 RN이라고 하자. 저들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첫 번째.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야. x 플러스 3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저걸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3의 이거 구하는 거잖아. 자, 찬주야.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하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다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얼마를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아니야. 얘 기준이야, 얘 기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얘는 2가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 4가 돼요. 얘는 8이 돼요. 16, 30. 됐죠?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 등비수열 합이긴 하지만 이런 규칙 전혀 몰라도 해보면 나와. 근데 또 웃긴 게 뭐였잖아. 등비수열인지 전혀 몰랐잖아. 막상 써보잖아. 그럼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 얘가 만약에 10번째였어.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제. 왜? 등비수열 10개 더하면 돼. 그래서 시그마는 솔직히 여러분이 보시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10문제 중에 시그마로 나온 10문제 중에 9문제는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대입해보면 풀려. 이게 시그마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하는 거 필요 없고요. 시그마가 나오면 뭐 하자? 대입하자. 하나씩 1, 2, 3, 4 대입하면 없던 방법도 보이기도 하고 방법 끝까지 몰라도 돼. 그냥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해도 끝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그 풀이가 엄청 복잡한 거 있잖아요. 막 겁나 똑똑한 애들 봐도 얘는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 무슨 규칙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거든요. 그런 걸 낼 때는 무조건적으로 한 개수가 7 이하로 깎여요. 무조건적으로.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무조건 풀려요. 그냥 근데 저희 수학생이랑 다른 수특을 볼 필요는 없는데 프린트를 만들고 다른 수특을 볼 필요 없는 프린트. 다른 수특에서 본 게 어때요? 아, 쌤도 본 게 어때? 네. 그러니까 프린트로 나온 수특만 열심히 보라는 거지? 네. 네. 그 말은 프린트로 나온 수특은 최소 5번 이상 풀어보는 소리야.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프린트 그 수특 있잖아요. 그것만 최소 5번 풀 거예요. 아예 그냥 풀이를 외울 정도로 풀 거예요. 뭐 느꼈을 거야. 중간고사 봐서 느꼈을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놈들이 나왔다 이거. 그게 다 수특 문제들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놈이 나왔으면 다 수특이야. 그쵸? 그리고 뒷반 애들은 더 명확해. 수특에서 몇 개 나왔는지까지 알아. 개수를 셀 때. 까먹었는데 그때 개수가 몇 개였더라? 11개인가? 그게 수특에서 나왔어. 그 교과서에서 2문제가 있었고 나머지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그냥 많이 유명한 유형들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번에 내가 좀 실수를 했어. 너희들 수특을 한 5번 돌렸어야 되는데 저번 애들은 4번이나 돌렸거든. 너희는 5번을 못 돌리기 천추의 한이 있어. 이번 주에는 무조건 돌릴 거야. 근데 이거 진도 저번이밖에 안 그랬잖아요. 너무 기납적으로 아, 너희 기납법 안 하잖아. 기납법 던질 거고요. 수요일에 기납 결정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이틀이면 끝나요. 수요일 기납 결정이. 왜냐면 방법이 얘랑 똑같거든. 원래는 그 수요일 기납 결정에 굉장히 복잡한 설명들이 쫙 깔리거든요. 하나도 안 할 거야. 왜냐? 그거 안에도 문제 푸는 지장 없거든. 근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100점을 원하는 해야 돼. 100점을 원하는 마지막 킬러 한 문제 있죠. 그거 한 문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점까지 잘하지 마.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일단 너희들 목적은 그거잖아. 다 푸는 게 목적이잖아. 어쨌든 끝까지 다 안 찍고 시간 안에 푸는 거. 맞습니다. 일단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자, 그치. 그냥 앞장이랑 반만 맞춰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앞장이랑 반만 안 돼. 뒤에 찌어서 3개서 3페이지 정도를 맞춰야죠. 진짜.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야 그래 12문제까지 확보하고. 세 번째 페이지. 12문제, 세 번째 페이지면 한 12문제까지 맞거든. 그리고 나머지 한 2-3문제 맞추면 그러면 70점 돼요. 그럼 70점 돼요. 근데 하나로 찍는 게 나아요. 아니면 느낌 가는 거 좀. 지우는 느낌 나는 거. 쟤는 촉이 겁나 좋아. 아 진짜 정지우로 살고 싶어. 니랑 살았으면 나 한 등급을 올랐을 거야. 근데 너희는 모르겠지만 현종이랑 연주 촉도 겁나 좋게. 진짜. 총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야. 당연히 연주는 머리가 좋은 건데 현종이는 촉이 좋아. 근데 걔는 어떻게 푸는 거지?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5번 유형입니다. 좀 배워야겠어. 5번 유형에서 500번 말고 질문. 자, 5번 유형에서 500번 말고 질문. 500번이 나왔고 또 질문. 5번 유형에서 질문. 여기는 그래도 괜찮았죠? 네. 좋아요. 자, 500번. 나는 출발했어. 그쵸? 패턴에 익숙해지면 출발하거든요. 자, 보자. 추워? 누가 추워? 아니야? 자, 보자. 500번 누구였어요? 연주에 500번이지? 아니야? 500번 누구였어요? 누구? 자, 지우야 보자. A는 이렇게 돼 있고 집어 넣으라는 소리지. 집어 넣어볼까? 시그마 K는 11부터 15까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N, K 플러스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갔지. 그쵸? 이 말의 의미는 뭐야? K 자리에 11, 12, 13, 14, 15 대입해서 뭐하자? 풀자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11, 12, 13, 14, 15를 대입하면 이만큼 풀면 돼. 그러니까 뭐 못할 건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차라리 이렇게 하자. 얘를 일로 바꾸고 얘를 한번 빼보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취향껏 하시면 돼요. 대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머리 쓰기 싫어요. 그럼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대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변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k제곱 플러스 k니까 k제곱 플러스 k니까 이 값은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440이라고. 근데 얘는 440이 바로 계산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하필이면 15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15, 16, 그 다음 80이거든요. 플러스 요건데 k니까 2분의 15 곱하기 16. 딱 요 정도 느낌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 저는 그냥 앞에 거 할래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으로 열심히 대입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수혈학은 대입만 열심히 해도 연산만 안 틀리거든요. 근데 연산 좀 빠르긴 해요. 천천히. 그러면 안 돼. 그럼 시간 진짜 잘 가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또 질문 없으면 자 6번 유형 가볼게요. 자 6번 유형에서 질문 가봅시다. 여기까지 숙제였나요? 자, 우리 502번까지 숙제였구나. 자 6번 유형에 들어가보자. 쉬는 시간은 이따 드릴 거고요. 10분 드릴 거예요. 10분 드릴 거니까 이제 쉬시도록 하고요. 일단 쭉 수업을 합니다. 등차 수열과 언제 소리 나오냐? 보여? 안 보인다. 눈 안 보인다. 제가 안 보여 그런 게 아니었어. 연주였어. 연주야 보여? 네. 그래요. 네. 올리브영을 갈 시간이 없어. 올리브영 가면 사오겠는데 왜냐면 내가 출근하는 동선안에 올리브영이었거든. 올리브영에 가려면 쩔로 멀리까지 가야 된다. 인물 약국에도 있어요. 여기 약국? 하나씩. 거기 팔아?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까먹기만 하면 사. 자, 봅시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말은 거창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섞어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 3이 등차 수열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천주야,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자, 한번 해볼까, 천주야?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3이니까 우리는 일단 3n이라고 쓰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차가 3이니까.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요 뒤에 마이너스 얼마가 붙어 있어야 될까? 14. 그렇지. 좋아. 그럼 일반항이 끝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저기다 대입하지.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예요. 요거면 n만 k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저 계산하기 싫은데요. 그럼 5, 6, 7, 8, 90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하시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5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2죠. 5 대입하시면 2죠. 그러면 2 더하기 10 대입하시면 얼마죠? 17이죠.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수 이렇게 해도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 시그마와는 별개의 식을 써도 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엔 등비수열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용준아,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차가 얼마나? 제가 2다. 그렇죠. 공차가 2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등차에서는. 그래서 항기수 차이가 2개니까 공차 2개만큼의 차이니까 2다. 그러면 뭐 들어가는 식이 똑같겠죠. 자, 그런 느낌들이에요. 등비수열 없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자,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2N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네 번째 항이 9예요. 4가 들어갔더니 9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편합니다. 일단 앞에부터 쓰는 거야.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N 쓰고 N에 4 들어갔더니 9가 나와.
n에 4 들어갔더니 9가 나오려면 1 필요하겠죠? 이렇게 일반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시계 보면 저 bn이라는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ak니까 이거 이 k 마이너스 플러스 2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b10을 원하는 그러면 어디가 바뀌는 거야? 요 n자리에 10이 들어가는 거야. 요것도 10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하시나요? 다 제가 처음에는 n으로 썼잖아요. 근데 n자리에 10을 썼다는 건 요 똑같은 n이라는 문자 자리에 10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너무 당황할 건 아닌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시그마 어떤 녀석과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요거 2k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1, 아웃 k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10까지 이 k 제곱을 385에다가 얼마를 2로 곱하면 돼요. 이 상수는 앞에서 곱해주는 숫자니까 k는 10까지니까 얘는 55 기억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죠? 네. 자, 그 다음도 한번 더 볼까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해석의 문제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얘 의미를 한번 잘 볼게요. A, 1, A 이렇게 1, 2, 3, 4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봤더니 A는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인데 이걸 하나씩 넣어봤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 자 K는 1부터 N까지의 2A A의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은 자 내가 1, 2 한다는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홀수. 그렇지 이런 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1, 2, 3, 4, 5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1, 3, 5, 7, 9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한테 누군가 질문을 던졌거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쟤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A5를 해서 A5를 해서 2분의 1. 자 지금 용준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해했어. 다섯 번째까지만 하래. 이게 뭐냐면 자 여기 n에다가 3을 쓰면 1, 2, 3 들어가면 딱 여기까지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요건 알겠죠? 여기서 제가 여기다 2를 쓰면 몇 번째까지만 더해? 두 번째. 두 번째까지. 근데 두 번째 항이 A3잖아. 자, 그치?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 나와? A5. 그렇지, A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지, 용준이가. 무슨 생각인가 이제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요 식이 있잖아. n이 3이니까 여기서 3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면 9, 4, 36, 3, 2, 6. 그래서 30인 거야. 자, 여기도 2를 대입하는 거거든? 4, 4, 16, 2, 2, 4. 그래서 12가 나왔어. 그럼 얘가 얼마나 되지? 18이라는 소리지. 근데 용준이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인 거야. 36. 야, 우리 용준이가 이거 잘한다. 괜히 진짜. 야, 반 에이스가 아니네. 어디까지 본 거야? 호록이 아니라니까 지금 2등. 와, 호록인 줄 알았어. 자꾸 잘 호록이래요. 호록으로 이기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비난한다고 이용준이. 오, 좋아. 그 감각 너무 좋아. 하는 건좀 유력해요. 그 감각 너무 좋았어. 오 완전. 오, 쩐다. 멋있다. 와. 아키네스. 아키네스. 아퀴나스. 아니요. 아니. 생일 주는 애네. 어. 몰라. 몰라. 셋다 같은 말이지 생일. 그런데 아무도 수업을 안 듣네. 이런 바보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이가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는 걸 알았죠? N제곱. 그렇죠?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는 걸 알았잖아. n제곱이니까 등차수의 합이라는 걸. 그럼 생각해봐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6, 10, 14, 18, 22, 26 이런 숫자 있다고 치자. 이것 중에서 내가 홀수만 뽑아냈어. 원래 이 수열은 공차가 4였어요. 근데 내가 홀수만 뽑아내면 공차가 얼마로 바뀌지? 8로 바뀌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홀수 번째 한들의 합? 그러면 얘 홀수 번째니까 공차가 얼마 나오겠다? 8 나오겠다. 아. 그리고 n에다가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죠. 홀수들의 첫째 항은 2고 홀수들의 공차는 8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면 이제 1을 넘을 수 있는. 왜 8이죠? 자, 홀수 공차 요거의 2배가 공차잖아. 등차 수열에서 우리 a n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맞다. 이거에서 요거의 2배를 하는 값이 뭐라고 공차라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n에다가 1 대입한 게 s1이고 s1이 a1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갈 수 있으면 1을 높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등차 중앙만 볼 수 있어도 역시 2는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차피 등차 수열들에서 우리가 홀수 번창들을 뽑아내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 이 아이도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일 거고 이 아이의 2배인 8이 공차 2, 공차 8 그러니까 이 홀수 번창들끼리 공차가 8인 항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n에다가 1 대입한 게 홀수들의 첫 번째 항 a1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갈게요. 자, 이거는 비슷하고 등비수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다 등차 수열이고요. 등비수열 얘기 좀 해볼게요. A3는 4배 A2-A1 어느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K가 1부터 6까지 하면 15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근데 1, 3, 5의 합을 구해요. 일단 등비수열이라는 질문을 주어져 있어. 15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등비 1, 2, 4, 8 6개? 안 돼. 15 나올 리가 없어. 그치? 그래서 더 분수로 가자니 이 분수도 또 애매해. 그치? 아멘. 자 우리 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A3는 뭔지 모르겠고 A2, A1 왜 등비수에서 뺄수만 할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는 AR의 n-1제곱이라는 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A3 대신에 AR의 제곱을 쓸 수 있고 A2 대신에 AR을 A1 대신에 A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A로 묶어볼게요. R 제곱 4R 마이너스 방정식이다. 이 값은 누가 봐도 2가 되겠구나. 그쵸? 자, 이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야. R의 값은 2야.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등비수열의 합. 자, 2-1분의 첫째 뭔지 몰라. 2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래요? 15예요. 그러면 a 곱하기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요거 1이니까 15인 거고 요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뭐죠? 63. 60? 60? 60 얼마? 3? 63? 자, 63. 그러면 A는 63분의 15가 되면서 얼마? 약분하면 21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공비가 2인 건 맞는데 숫자가 B해. 슬프다. 얼마일까요? 자, 21분의 5라는 값이 있었어. 2를 곱하고 저 A3 값은 뭐야? 여기다 4를 곱하면 되거든. 그럼 21분의 20. 그 다음에 A5는 여기다 또 4를 곱하면 되거든. 80이야. 대충 보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잖아. 계산해보면 21분에 105가 나오면서 약분이 돼서 5가 나와. 진짜 더럽다. 그러니까 숫자를 의도적으로 더럽게 낸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풍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절대 그냥 숫자 대입해서는 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서 사용된 건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는 원래 빼기를 잘 안 쓰는데 빼기가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써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사용이 된다. 이것도 봅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로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준이랑 준이 피곤하니까 준이가 로그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일단 등비수열을 통해서 뭘 알았는지요? 지우야. 요 R의 세제곱을 했더니 2분의 1인데, 그치?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인 거야? 8분의 1이니까 R은 얼마? 마이너스 아니지 2분의 1. 그렇죠. R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잘 모르겠잖아? 대입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하나씩 대입해볼게요. 1 로그 2에 첫 장을 지금 몰라. 근데 여기 4였으니까 R이 2분의 1이니까 A1은 8이라는 건 알았어. 한번 해볼까요? 여기 8 들어가요. 더하기 2 로그 2에 이거는 4 들어가요. 더하기 3 로그 2에 이거는 2 들어가고요. 4 로그 2에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 로그 2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눈치가 채시나요? 예. 어떻게? 얘 얼마야? 3. 4. 얘는 4. 얘는 3. 얘는 0. 0. 얘는 마이너스 4. 자, 요런 느낌의 숫자들이 조합이 나오고 있어. 근데 봐봐. 어떤 느낌 드세요? 지멋대로죠? 규칙이 시험은 그쵸? 규칙이 그냥 지 멋대로 가고 있잖아. 그쵸? 지금 우리는 이걸 더하고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공비가 계속 작아지다 보니까 8, 4, 2, 1, 2분의 1 이렇게 쭉 작아지다 보니까 숫자 조합이 지멋대로야. 얘는 거의 의도적이죠. 야, 그냥 열심히 계산이나 해. 이런 느낌. 그쵸? 진짜고.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곳이잖아. 8의 2제곱, 4의 제곱, 2의 세제곱, 1의 4제곱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 지멋대는 거지.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언젠가 규칙이 나오겠거니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좀 더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 뭐 이제 연산 문제니까 5 로그 5는 했지? 아니야. 여기 5다. 여기 5였으니까 죄송해요. 이거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6 로그 그러면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7 로그 2의 8분의 1. 8 거의 다 끝났다. 로그 2의 16분의 1. 그 다음에 9 로그 2의 32분의 1. 그 다음에 10 로그 2의 64분의 1. 자, 마무리하자.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얘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1. 자, 마이너스 4는 30.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은 뭐 이런 식. 그쵸? 뭐 거의 지멋대로의 식이야. 이것도 다 더하래요. 더하면 되지. 10. 끝에 것만 한 번. 그 다음에 20, 28, 30, 60, 120, 160, 165 이렇게 나오겠네요. 안 말고. 자, 이런 느낌의 식이 나고 진짜 규칙도 없고, 그치? 지멋대로고. 와. 문제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기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아서 연산이나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앞에 거 3개만 딱 보고 3, 4, 3, 4, 3, 4 생각해가지고 앞에 거 보면은 이 규칙인가 보다 3, 3, 4 근데 답이 다 맞았어요. 뭐 근데 마이너스를 넣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자, 터프는 됐고요. 터프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선생님. 네. 이번에 기말 몇 문제예요? 쌤 어떻게 알아? 아 집안에서 너희 그거 나왔잖아. 학교에서 이미 알려줬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줄었는지 안 줄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래. 몇 개나?
22개 아니야? 어? 이 25문제인데 중간대. 어? 중간대 25문제. 25문제였다고? 네, 그래서 시간 부족해가지고 이제. 25문제였어 중간때? 네. 24개 아니었어? 모르겠네. 5개였어? 중간하고 별 차이 없다고 들었는데? 뒤에는 안 봤어. 1학년 때가 22문제. 이럴 때 25문제 25문제고? 그렇게 많았어? 글쎄? 다들 한 10편 정도. 25문제였다고? 어마어마한데? 그죠? 그런데 쌤들이 실망해가지고 이번에 좀 줄일 수도 있다. 생각할게요. 자, 이형 7번. 자,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쓰겠대요. 한번 보자. 2차 방정식 있고 두근의 합을 A이라고 하고 한번 해봐. 봐봐.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분의 뭐예요? n분의 네. 아, 그니까 n분의 2n의 세제곱 마이너스 n. 그렇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분이 되네. 그래서 얘는 얼마? 2n-1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별거 없죠?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 한번 가보자. 두 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래. 그럼 우리는 알파인 베타인의 합을 왠지 구하고 싶어. 얼마? n. 그 다음에 알파 n 베타인의 곱을 구하고 싶어. 얼마? 이거죠? 자, 이거 다 아시죠? 자, 이제 지우야. 뭐예요? 알파. 이 앞에 숫자는 2 아니 알아요. 맞지 않아? 아니야. 맞아요? 네 그렇게 문제를 지으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맡기면 언제? 맡긴 사람 잘못이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녀석의 제곱이에요. 근데 요걸 지금 무슨 면에 큰 기초적인 거네. n을 제곱했으니까 n의 제곱에서 뺄 거예요. 요 녀석에다가 2를 곱한 값을 그러면 2n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2n 그리고 마이너스 2 됐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들의 일반하는 거야. 그럼 지금 시그마 자리에 n은 1부터 8까지의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주어진 거잖아요. 너희 문제 풀면 느낄걸? 7, 8, 9 써있는 것보다 10 써있는 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쵸? 7, 8, 9는 계산해야 되고 10은 그냥 나오잖아. 그런 것들인데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반항의 형태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고요. 자, 요거는 한번 풀어드릴게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요거는 조금 할만하거든요. 자, 첫 장의 유효 공차가 양수의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열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왠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래서 얘는 알파의 n, 베타의 n에다가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 이런 식이거든요. 저걸 가져올게요. n은 1부터 10까지의 이 둘의 곱은 저 식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2라고. 그 다음에 둘의 합은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라고. 그리고 뒤에 이제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또 용준이의 센스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파이팅. 연주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 연주야. 봐봐. 등차 수열인데 얘네 둘의 합은 뭐하고 똑같아? 2n 플러스 이 둘의 합은 이 둘의 합은 중앙에 중앙에 있는 녀석이 두 배, 그치? 맞죠? 그럼 요거는 2a의 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지?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니까 그들의 중앙은 n 플러스 2번째잖아. 그치? 그러면 얘 하나 날아가는 거니?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이 된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얘를 180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등차수의 대합을 구하는 거야. 등차수의 대합. 자, 1부터 10까지 들어오면 얘는 실제로 A2, A4, A4 들어오세요. 뚜뚜뚜뚜뚜 더해서 A 11번째까지 더하고 1은 10번 더했으니까 플러스 10을 한 게 180이다. 자, 이거 솔 처리하면서 1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이제 우리한테 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인데 어떻게 풀까요? 그 N2부터 시그마 10까지 빼면 10까지를 빼면 빼면 나오지 않을까? 저의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 10번째까지 합이 180은 아닌데 9번째까지 합이 얼마인지 몰라. 그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양수라는 정보만 있거든요. 자, 이거 생각해보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은 FM식이야. 봐봐. 우리 등차수의 합 구할 때 2분의 2a 플러스 n-1t 곱하기 n 이런 식 기억나시죠? 등차수의 합 구하던 식 기억나시죠? 자, 요거 이용할 거야.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 그러니까 2분의 첫째 항은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쵸?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두 번째부터 11번째야.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11번째는 a 플러스 10d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맞죠? 두 번째는 a 플러스 d 11번째는 a 플러스 10d야. 자, 이 둘을 더하는 값을 곱하기 n을 한 거거든. 근데 우리한테 a는 주어져 있어. 얼마? 1이야. 그러면 12 플러스 2를 더하면 11d. 이거 한 개수 몇 개였어? 10개. 2부터 11이니까. 이게 얼마다? 170이다. 그쵸? 요거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 이걸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10 날라가고. 그러면 6 플러스 2분의 11d. 10 날라갔으니까 17. 2분의 11d. 11. d 값은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11번째 항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0d가 11번째니까 6 더하기 20 해서 2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근데? 제가 터프를 안 하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터프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그마에 익숙해지고 시그마로 나온 문제들이 어떻게 대입해서 풀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를 푸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대표하고 노멀 문제는 완벽하게 푸는 게 좋지만 굳이 터프 문제를 우리가 손을 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 없다. 이게 시그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현실? 지금 신시가 켜는 건 아닌데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여기는 됩니다.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할 수가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 좀 이르지만 지금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